자, 오늘은 그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절은 그 물리원에서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그 물리2에서도 그렇게 많이 심하게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불확정성 원리를 배우고 나면 불확정성 원리로 회절을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물리1과 물리2에서는 회절이 왜 일어나는지 증명은 하지 않고요. 그냥 현상만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애돌아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만약에 입자면은 얘가 그냥 직진을 해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애돌아간다는 것은 파동만 이렇게 틈을 지나서 애돌아서 회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나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제 왼쪽이 파장이 길 때고요. 보면 퍼져나가는 범위가 좀 더 넓죠. 예. 그리고 오른쪽이 파장이 짧을 때고요. 계속 떠들래? 여기 파장이죠. 파장이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좀 더 넓게 퍼져나가죠. 얘는 좀 좁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슬릿의 폭이 넓을 때와 좁을 때 보면 좁을 때 좀 더 와이파이 비슷하게 되죠. 좀 더 잘 애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절은 이걸로 끝내고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거는 이제 퍼져나가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리하고 빛을 비교하면 소리가 파장이 훨씬 더 깁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길어서 소리는 회절이 되게 잘 되고, 빛은 회절되는 모습을 관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잘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봐야지 회절이 보입니다. 자, 그다음 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2에서는 이제 조금 계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 간섭은 파동의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파동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요 두 지점에서 동일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동일한 주기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면파가 동시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요 지점의 경로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이 파란색 점들은 전부 다 파원입니다. 파원. 여기서 이제 파동이 발생하는데, 왼쪽 파원 1과 오른쪽 파원 2 사이의 이 거리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는 이 빨간색 길이거든요. 이 거리의 차이가 요 반파장의 짝수배면요.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여기 마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루골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 그러니까 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전부 다 같은 모양이 만나게 돼서 그 파동이 중첩되면 진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강간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강간섭의 조건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모양이 같은 상태로 다시 만나게 돼요. 경로 차이가. 반면에 이제 어떤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 그러니까 경로의 차이, 파동이 지나가는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면 마루가 이렇게 되거나 마루 이런 식으로 해서 마루하고 골이 한번 뒤집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만날 때는 마루하고 골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위상이 만나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전부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을 보면 이게 실제 물결파의 모습인데요. 이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이제 점의 형태의 파원의 모양으로 계속 때립니다. 공 같은 걸로 때려요. 조그만 공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요 지점은 이제
정상파로 치면 배에 해당하는 지점이에요.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입니다. 여기 요 라인이 보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항상 같은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지점 경로 차이가 0인 지점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살펴보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그 배가 됩니다. 배. 정상파에서 배도 항상 마루나 골인 건 아니죠. 마루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마루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진동하는 부분이다.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항상 물결이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파로 치면 마디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또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배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게 이제 보통 점선을 골이라고 하고 이제 실선을 마루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순간에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어서 보면 요 빨간색으로 선 그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루가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정상파의 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맨 가운데 지점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0배죠.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반파장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뭡니까? 소학에서 경로의 차이가 일정한 건 쌍곡선이죠. 이게 실제로 쌍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에서 이제 요 선이 쌍곡선인 거죠. 또 요 선이 또 쌍곡선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이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들은 보면요, 이 보면 실선하고 점선이 만나지. 요 지점들은 이제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요 지점은 항상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이 가운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첫 번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파란 선들은 경로 차이가 어느 반파장의 몇 배? 3배. 3배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요. 소리도 파동이잖아.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가 나는 두 스피커를 놔두고 여기를 지나가면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보강 간섭은 정상파로 치면 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0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상세 간섭은 이제 정상파로 치면 마디가 되는 부분이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간섭 현상이라는 거는 이미 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이라든지 소리의 간섭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빛이 간섭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이 실험을 해가지고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얼추 밝혀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실험이 좀 결정적인 실험이긴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실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파동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입자라고 한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보다 훨씬 전이거든요. 뉴턴입니다. 뉴턴이 광학이라는 책을 써서 냈거든요. 거기에 그 빛은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턴도 영국 사람이고 요 영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주변 과학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요. 감히 뉴턴의 반기를 들다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영은 이제 굴하지 않고 이제 파동이라고 주장했죠. 실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 실험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실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슬릿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슬릿은 그러니까 실제 영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 촛불 같은 걸로 그을음을 낸 다음에 면도칼로 살짝 그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밝아지죠. 그게 슬릿이 되는 겁니다.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데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빛은 회절해서 이제 요 두 번째 이중 슬릿에 가게 됩니다. 이게 단일 슬릿이고 이게 이중 슬릿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서 지나가는 빛은 거의 뭐 일정한 진동수와 파장의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얼추. 그래서 얘가 이제 지나가면은 동일한 위상에 그러니까 동일한 파동을 빛 파운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를. 레이저를 그냥 쏘면은 얘 필요 없이 그냥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 자체가 그 진동수하고 파장이 일정한 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얘를 바로 비춥니다. 사실 요 간격은요, 이건 그림을 확대해서 그린 건데 실제로 실험할 때는 실험했는 데는 0.1mm, 0.2mm 요 정도입니다. 여기요. 그 D가요. 반면에 요 이중 슬릿하고 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해요. 보통 실험을 할 때. 보통 실제로는 한 3, 4m 정도 해야지 좀 실험 결과가 잘 나옵니다. 3, 4m.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과장된 거예요. 이게 이 그림보다 훨씬 좁고요. 자, 요거는 이 그림보다 훨씬 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빛이 입자면요, 얘가 그냥 이거 회절도 안 할 거고요. 회절도 안 할 거고, 빛을 레이저를 이렇게 비춘다 해도 빛이 만약에 입자면은 그냥 직진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만 밝겠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밝고 어둡고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요 가운데 지점은 요 두 빛으로부터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밝은 빛이 무늬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줘볼까? 얘는 요 부분은 반파장의 0배인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경로 차이가 어떤 지점이겠어?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전에 잘 보면요, 요 가운데는 경로 차이가 없고 요 가운데로부터 멀어질수록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점점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수록 경로 차이가 차례대로 반파장의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는데, 그 이때 홀수배 되는 지점들은 어두운 무늬로 나타나고, 짝수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간섭을 하고 파동이라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요 선들이 요 파동의 빛의 진행 경로가 평행광선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0.1mm라 그랬어요. 요거는 3m, 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평행광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평행광선이기 때문에 수평면과 요 경로가 이루는 각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요 각은 요 각도하고 같아요. 잘 보면 이제 요 각도하고 요 점을 합치면 90도죠. 얘가 90도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잘 보면은 요 각도하고 또 요 각도가 합치면 90도죠. 왜냐면 얘가 90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각도하고 요 각도 합치면 또 90도가 되니까 얘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그래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지금 같은 각도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광선으로 보면 결국에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지점 있죠. 요 길이가 두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의 경로 차이가 됩니다. 빨간색이. 그럼 요거는 이제 잘 보면은 요 길이가 D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죠. 빗변이고 요거는 이제 그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 뭐를 곱해준 거야? 예,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요 경로 차이는 요 뒤에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높이니까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정확한 경로 차이는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근사시킨 겁니다. 이게 평행광선으로 보고 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근사를 시킬 거예요. 각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요 길이나 거의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나 탄젠트나 같습니다. 사인이나 탄젠트나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 하나, 밑변분의 높이 하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대신에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잘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요. 색깔 좀 다른 걸 할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죠. 그래서 임의의 지점 중앙 밝은 무늬에서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L분의 x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D에 L분의 x 이렇게 됩니다. L은 이중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고 x는 중앙 밝은 무늬에서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경로 차이는 구했는데요. 조건은 그럼 이렇게 되죠.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고간 간섭이 되는 거고요. 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됩니다. 이때 m은 뭐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이중슬릿에서 밝은 무늬와 이제 어두운 무늬의 그 위치 관계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간격은 사실 어두운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구한 식을 밑에 한번 다시 적어 보면 밝은 무늬로 해도 되고 어두운 무늬로 해도 되니까 그 밝은 무늬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로 차이가 D에 L분의 X죠. 요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조건이 그 밝은 무늬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위치가 바뀌더라도요, 바뀌지 않는 값들을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볼게요. 그럼 실험하는 도중에 이중슬릿의 그 두 슬릿 사이의 간격 안 바뀌죠. 그리고 실험하는 도중에 그 스크린을 옮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슬릿과 그 스크린 사이의 간격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빨간색 레이저 빛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실험하는 동안 그 레이저 빛의 파장도 안 바뀌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요 m이 바뀌는 요런 이제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변화량을 따져보면요, x의 변화량하고 m의 변화량을 따져보면 식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D에 L분의 델타 x는 람다에 2는 그냥 날립시다. 이렇게 날리고 람다에 델타 m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델타 x는 뭐냐면 델타 m이 몇만큼 차이 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얘는 반파장의 0배고 여기는 반파장의 2배죠. 근데 이게 이 식이 뭐였냐면은 요거를 통칭하는 식이 뭐였냐면 반파장의 EM이에요. 그럼 얘는
m이 0인 지점이고 얘는 m이 1인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에서 m의 차이는 1이죠. 1. 요거 다음에 밝은 무늬는 또 m 이꼴 2예요.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의 차이기도 해요. 2하고 3 사이의 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x가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델타 m이 1이라는 겁니다. 델타 m이. 그렇기 때문에 델타 m 대신에 1을 집어넣습니다. 요거 대신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델타 x가 구해집니다. 델타 x는 그러니까 요 식을 어찌 보면 공식처럼 기억을 해도 좀 좋습니다.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식으로 기억 안 하고 그냥 요 조건을 머릿속으로 그냥 쑥 훑습니다.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d 사인 세타가 경로차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같고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X다. 그거는 이제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게 많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식이 그냥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쑥 지나가면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식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식을 외우든지 아니면 과정을 이해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요 형태로 외우기를 추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만 변형하면 되잖아. 요게 이제 딱 경로 차이는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파장이 긴 빛을 쓸수록 무늬 사이 간격이 늘어나요.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 빛하고 파란색, 초록색 레이저를 두 개 해보면요, 어느 게 요 무늬 간격이 넓겠어? 밝은 무늬 간격. 빨간색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슬릿을 그 두 슬릿 사이 간격을 0.1mm짜리하고 0.2mm짜리하고 쓰면은 어느 게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넓겠어? 0.1mm가 요게 넓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사실 멀어지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그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2m 했을 때하고 4m 했을 때 비교해보면 4m 했을 때가 더 얘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이거는 그 마치 그 뭐고 빔 프로젝트를 뒤로 멀리하는 거랑 뭐 비슷한 효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거리상에 멀어지니까 이제 간격도 멀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2개 풀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좀 그 아예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할 시간을 조금씩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간이 조금씩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이잖아. 바로 그냥. 근데 다 지워버렸는데요. 뭐 그렇죠. 그게 또 다음 공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 정신. 다음 시간은 좀 더 개운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겠네. 자, 2015년 11월 수능 물리2 문제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두 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위상으로 발생시킨 두 수면파의 t = 0일 때 모습을 평면상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수면파의 파장과 주기는 각각 람다와 t로 같고 속력은 일정합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수면파의 마루와 골의 위치를, 그리고 점 P와 Q는 평면상에 고정된 두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 2차원 평면상의 정상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1차원 정상파만 봤다면 지금 요거는 2차원에 해당하는 정상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인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경로차인 지점에서는 정상파의 배처럼 플러스로 변이가 커졌다가 마이너스로 변이가 커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반파장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들은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디가 됩니다. 이제 옳은 것을 했네요. 기억 보면 S1에서 S1, S2에서 P까지의 두 수면파의 경로 차이는 0이다. 맞죠?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거 좀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확실한 거는 여기 골하고 골이 만났잖아.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일단 t = 0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q에서가 높다 했는데 요게 조금 p에서가 q에서보다 높다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페이크입니다. 잘 보면 예, 왜냐면 이게 점선이 골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강 간섭이긴 한데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얘는 상세 간섭이니까 원래 높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높이고 얘는 원래 높이보다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살짝 꼬은 거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다 하면 무조건 뭐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이가 큰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높이를 물어봤잖아. 예.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높이가 낮은 쪽으로 변이가 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디귿 보면 P에서 수면의 높이는 T = 2분의 T, 그러니까 반주기일 때가 T = 0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에서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이 T = 0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최대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기가 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 반주기가 지났을 때는 반대쪽으로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수업 시간 했었죠. 4분의 1주기 단위로. 예. 만약에 지금 아래쪽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이면 4분의 1주기가 되면 수면이 원래 높이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주기, 반주기가 지나면 수면이 최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4분의 3주기가 되면 다시 수면이 원래 높이가 되고, 4분의 4주기,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은 다시 지금 이 상태인 아래쪽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t = 0일 때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주기의 몇 배가 흘렀느냐를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주기 단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 반주기니까 위상이 정확히 완전 반대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네. 그래서 기디 해가지고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11월 수능 물리2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그림과 같이 레이저, 이중 슬릿,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 슬릿이 없죠? 네. 우리는 단일 슬릿 없이 그냥 레이저를 바로 씁니다, 요즘은. 그리고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식으로 봤을 때는 L을 고정하는 거죠. 네, L을. 그리고 파장 람다1인 레이저와 슬릿 간격이 다른 이중 슬릿 PQ를 사용하여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이 D에 따라서 무늬를 보는 거예요. 두 슬릿 사이 간격. 근데 다를 보면 이중 슬릿 P와 파장이 람다1, 람다2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이제 어떤 게 더 넓고 좁고 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그 이중 슬릿 중에서 누가 더 틈이 좁은지, 이 두 파장 중에서는 누가 더 파장이 긴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식을 외우라고 했죠. 여기 델타 x, 그러니까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였습니다. L 람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는 고정이죠. 네. 얘는 고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이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해도 되고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으로 봐도 됩니다. 이 그림은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 좀 더 좀 보기가 편하겠네, 그지? 그래서 간격이 누가 더 넓어? 요게 더 넓죠. 그럼 얘가 슬릿의 폭 D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D가 작다, 얘는 D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람다1, 람다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네. 지금 어느 경우가 얘가 지금 간격이 더 넓죠. 네. 그럼 간격이 넓은 경우가 파장이 어떻다?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장은 람다1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은 빛의 보강 간섭에 의해서 생긴다, 맞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 배인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슬릿 간격은 D죠. D. P가 Q보다 넓다. P가 Q보다 좁죠.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고요. 람다 1은 람다 2보다 크다. 이건 맞죠. 그래서 DD 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